네, 이번엔 최고조로 치달은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제 대구 동대구역 광장 앞에서 열린 집회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국 사태를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지목했습니다.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조국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입니다. 대통령도 거짓말하고 엉터리 소리했고 청와대에 있는 비서실에서도 여당, 민주당 거짓말하고 조국을 비호했어요.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범죄자를 비호했어요. 권력형 비리 게이트 우리가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법정에 세울 겁니다. 이 정권이 한 대로 교도소 보낼 겁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대구를 찾았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때 또 창원을 찾았어요. 자유한국당의 텃밭에서 반조국 여론을 확산하게 나가겠다는 의도로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국당에서는 굉장히 그 여론의 민심의 중요한 그 변곡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지난 세 차례의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 그 민주당을 완패하면서 사실 영남 쪽에서도 굉장히 기반이 많이 무너지는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 특히 그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영남권 민심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뭐 여기서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지표로도 확인됐다고 한국당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그 정권의 한국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이제 이른바 TK 지역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지지세가 확고하다고 느끼는 것 같고 네. 그런 분위기를 이제 그 PK 부산, 울산, 경남 지역까지 확대해 나가자 이런 그 상황.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어제 검찰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맞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어제 동시다발적인 시위를 했고 저런 그 시위, 그러니까 지역별로 나눠서 했던 시위를 이제 10월 3일 날 개천절에 서울 광화문에서 총력을 집중해서 종합판을 만들어 보겠다. 이게 이제 한국당의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보셨던 이 황교안 대표 발언을 보시면 이낙연 총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조국 장관을 비호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 당시 어떤 이 발언이었는지 이 총리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성만 2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네. 이 검찰의 또 해명은 달랐어요. 네. 사실 이거 좀 유치한 문제제기이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유치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총리 발언부터 얘기를 해주니 사실관부터 정리를 하면 예. 여성만 2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11시간 그렇게 한 건 얘기했습니다. 맞죠? 네. 네. 검찰의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조 장관 측 가족 3명 있었고 변호인 3명 있었다. 네. 근데 중간에 변호인 1명은 갔다. 네. 그럼 6명에서 5명이라는 거잖아요. 네. 검찰 압수수색팀도 검사 수사관 인력 모두 6명이었다. 네. 그리고 여성 검사가 여성 수사관도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 총리의 얘기를 사실관계부터 반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리가 11시에 한 건 맞지만 여자 둘만이다 남자들이 우르르 때로 가가지고 압수수색한 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네. 참 이런 것까지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참 우픈데 네. 하나만 제가 이 총리한테 여쭈고 싶은 거. 여성만 2분 계시는 집에서 남성들이 11시간 뒤지면 과잉수사입니까? 인권침해입니까? 남자 하나 있으면 인권침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 제기는 네. 본줄과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맞지도 않는 거다, 법상. 왜? 영장이 나왔습니다.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영장 집행할 때 검사들이나 수사관이 가서 다 들고 온 게 아니라 변호인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장이 없는 걸 약간 지금 가져가려고 할 때 변호인의 어떤 제지로 영장 새로 받았습니다. 네. 하나하나 다 변호인이 입회하고 체크를 했습니다. 어디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고 어디에 과잉금지적 요소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제 이 총리의 저 발언은 그래서 제가 뭐 알 수는 없으나 아마 그 대정부 첫날에 발언하고 조금 궤를 달리하는 것처럼 저는 들리거든요. 예. 네. 아마 둘째 날 오후에 아마 저에게 있었던데 오전에 아까 우리가 봤던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에 조금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좀 해봅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이거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나치지 않음이 49%, 지나치다 41%입니다. 강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장관 가족 관련된 어떤 여론조사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근데 네. 전체 질문을 정확한 워딩을 보지 않고선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어떤 여론조사는 수사 자체 여부를 묻는 게 있어요. 네. 수사를 하는 게 맞냐, 맞지 않냐. 질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여론조사는 수사는 하는데 그렇다면 그 수사에 관해서 어떤 검찰의 태도나 정도를 묻는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지금 질문의 형태가 좀 혼재돼서 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한 가지의 질문을 한 여론조사다. 정확하게 찝어서 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수사 자체, 수사를 하는 것 자체는 국민들이 대다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권력자라고 하고 그리고 장관이라고 한들 뭔가 의혹이 있고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겠죠. 근데 그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그 정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집행하는 거 그게 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하셨잖아요. 맞죠.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근데 집행하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옷을 입을 때 옷의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옷의 사이즈는 다 일률적으로 같더라도 그 어떤 천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정말 엄중하게 인권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의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여당에서 계속 문제를 삼아왔던 이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보다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피의 사실 공표는 사실 이 문제가 이제 일반 기업과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이 그 제시한 그 판례가 있습니다. 네. 대법원의 어떤 그러니까 취지는 뭐냐면은 어떤 사건을 그 일반에게 공개할 만큼 그 사건이 굉장히 그 중요하고 그런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투명성이 있다면은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이미 대법원에서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형법의 피의자 공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그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적으로 볼 때 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 또 관례적으로 그 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허용이 많다는 것도 조국 그 일과 의혹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예.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그 처리되고 있는지 좀 더 투명하게 알고 싶다는 국민들의 그 의지가 많이 반영된 것 같고, 네. 조국 장관이 취임 직후에 이제 그 보도 준칙 같은 걸 바꾸고, 그다음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일부분 그 제어를 하려는 그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대법원 판례나 법률에 따라서도 만약에 법무부나 조국 장관이 그렇게 하고 싶었다면은 법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될 일이지 장관 훈령으로 법무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그런 지적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검찰의 또 다른 수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버닝썬 사태 당시에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과 육로총경과 관련해가지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예. 그 인사청문회 때 조국 장관 그때 후보자였죠. 두 사람이 같이 찍힌 사진이 공개되자 해명을 한 게 있는데 우선 발언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평소 때는 사실 얼굴도 보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날 단체 회식이라서 한번 봤던 것이죠. 네, 결국 보면은 이 일각에서는 이 압수수색이 조국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와 관련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일단 수사팀 자체가 좀 달라요. 네. 네.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하고 그다음 3부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부에서 하고 있는 거라서 일단 수사팀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정적으로 조국 장관의 펀드까지 연결된다. 그쪽으로 불똥을 튈 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으나 그런 의혹까지는 뭐 좀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일단 보시면 이제 윤 총경이 결국 이제 요번에 뇌물 혐의로 압수수색 당한 건데 네. 이제 뇌물을 줬던 사람이 보면 큐브스의 어떤 그 대표였던 정모 씨거든요. 이 사람이 이미 구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에서 진술이 나와서 이제 윤 총경이 이제 요번에 압수수색 당한 건데 그런데 이제 큐브스하고 네. 이 WFM이라는 이름을 하도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예. 그 회사 간에 돈 거래도 있고 사람에 대한 인적 거래, 민적, 물적 거래들이 있어서
과연 이 윤총경 사태와 큐브스 사태가 조국 장관에게까지 불똥을 튀는 것 아니냐라는 일단의 문제 제기는 있으나 네. 아직까지 그렇게 볼 수 있는 뭐 어떤 증거 같은 것은 없는 거죠. 수사팀도 다르고.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네. 검찰이 지금 다시 또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 이 조국 장관과 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통화 관련 내용인데요. 먼저 인사청문회 당시 조국 장관 후보자가 한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전화 2번 했다는데요. 전혀 사실 전화를 끊고 저는 최 총장님과 한 번 그 짧은 통화를 한 번 했을 뿐입니다. 네, 하지만 저희 채널A가 입수한 최성해 총장 측의 이야기는 조금 달랐는데요. 그 이야기 먼저 또 듣고 오시겠습니다. 잠깐만 조 교수님 바꿔드릴게요 하면서 바꿔주더라고. 주님 오랜만입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내보고 보도자를 내갖고 이제 언론사 이야기 좀 하라는 거지.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총장님도 하자가 없고 정 교수도 하자가 없다. 네, 위원님 두 분의 이야기가 너무 다른데요. 그러니까 일단 조국 장관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러 번 지적됐습니다만 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공사에 대한 구분이 아주 명확한 것 같지는 않다. 아까 저희가 잠시 통화했습니다만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한테 통화한 네. 거는 사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통화의 성격이 너무나 강하죠. 그 부분이 있고 이 문제도 사실 어떤 심정으로 당시 후보자가 전화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최성해 총장한테는 굉장히 큰 압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법적으로 따지면은 증거인멸 교사가 혐의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법적인 위중함을 잘 인식을 못한 건지, 인식을 하면서도 한 건지, 이 부분에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두 가지 통화에, 문제가 된 두 번의 통화에서 드러난 공통점은 정경심 교수가 통화를 하다가 건네줘서 통화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최성해 총장과의 통화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심을 할 수 있냐면은 네. 직접 전화를 하면은 그게 이제 진짜 압박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정경심 교수가 하는 전화를 받아서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이제 통화 기록은 남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최성해 총장도 당시 지금 녹취록이 있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없다고 하니까 그 통화 내용은 이제 각각 서로가 주장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진실에 접근하기가 아주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 있고 두 번째는 부인 정경심 씨가 이제 검사를 바꿔주는데 거기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전화를 바꿔줬어도 받았는데 검사면은 이거는 통화하는 게 옳지 않으니까 끊겠다 하고 끊어야 됐었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보면은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바꿔주는 전화에 대해서 네. 조 장관이 공사를 구분해서 받을 전화와 받지 않을 전화를 구분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이렇게 딱 공사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다른 얘기 해볼까? 어제 좀 놀랐습니다. 전 이 뉴스 보고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일부 이 친문 지지자들일까요? 윤 총장을 향한 불만이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폭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적까지 쓰거나 아니면 저주 인형을 만들거나 인형에 바늘까지 꼽는 예전에 조선시대 때나 들었던 어떤 그런 궁중에서 있었던 그런 정말 보기 힘든 내용이었는데 김태현 변호사 이렇게 온라인에 게시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문제될 여지도 있죠. 왜냐하면 사실 보면 의견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윤석열 총장의 정치 검찰이다. 정치적인 수사하는 거다. 그러면 안 된다. 수사 중단하라. 조국 장관 지켜야 된다. 의견 표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건 당연히 대한민국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건데 저건 사실은 적절한 표현의 자유 범위를 전 넘었다고 봐요. 네. 저거 사실은 보면은 이름 써 있고 부적에 생년월일도 써 있어요. 검색을 해서 했는지. 거기다 저 저주 인형.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저런 부적과 저런 저주 인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해코지라고 그러잖아요. 잘못되길 바라고 하는 행동들이에요. 저건 사실은 저는 적절한 표현의 자유의 범위도 넘었다고 보고 과연 저는 법적으로 모욕죄 처벌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행동들이 과연 본인이 지지하는 조국 장관을 지키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결국 도움이 될까? 저는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이 수사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도훈 위원님, 강선우 부대변인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